예, 속 깊은 경제 이야기 딥사이트입니다. 올 연말까지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있고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은 미국의 대선입니다. 바이든 쪽으로 이제 뭐 승기가 굳혀지는 것 같지만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거고요. 또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 관련주들, 미국의 이제 어쨌든 불확실성이 끝날 때까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 얘기 깊게 해보고요. 또 해외 투자하고 있는 소위 서학개미들은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 딥사이트에서 마련했습니다.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네. 미국 대선 판도부터 좀 보면요. 네. 올가는 뭐 바이든에게 베팅했다 이런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모른다.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지금의 판세. 네. 그다음에 어떤 시나리오가 주식시장에 가장 좋은 건가요? 네. 사실 좀 답답하죠. 네. 이게 과거에는 예측을 하면 그 예측이 보통 맞았었는데 네. 4년 전에 이제 저희가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거의 뭐 70% 이상이 힐러리가 될 거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결과가 나왔던 게 힐러리가 지고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우리나라 선거 구조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데 미국의 그렇죠. 이제 뭐 독식 그죠? 네. 독식 구조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자, 이번에는 힐러리 때보다는 지지율이 낮아요. 한 51.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약 한 10.6%포인트 정도 앞서가고 있는 걸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연하게 아주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바이든이 당선이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격차는 꽤 큰데 네. 전반적인 지지율 자체는 바이든도 힐러리보다는 높은 게 아니란 말씀인 그렇죠.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또 뚜껑을 열어봤는데 네. 예, 또 반대로 가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대선 결과일까지는 이제 좀 나타나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바이든이 잘 된다더라 하니까 좀 올라갔다가 네. 또 최근 3일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과거에도 그랬는데 이게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으면 시장도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조정 양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시나리오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 전반적으로 지금 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게 바이든이 될 것 같다이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네. 여기에 감사하게도 법인세를 안 올려주면 네, 법인세를 올리면 그게 이제 기업의 ROE를 큰 폭으로 낮추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죠. 장기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인세가 21% 정도 되니까 이 수준에서 28%로 법인세를 올려버리면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적정 가치가 적게는 한 12% 정도, 많이는 한 15% 정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법인세를 올리기는 올리는데 아주 네. 천천히, 예, 아주 천천히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주식장에는 아주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예상했던 대로 바이든이 당선이 됐는데 끝이 안 나. 끝이 안 나. 트럼프가 나 이거 승복 못해. 불복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그게 과거 2000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기분이 나쁜 게 2000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2000년도가 닥한 법을 붕괴가 일어났던 그러네요. 해잖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나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봐 사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의 결과까지도 불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아마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의 그 숫자가 나온 거는 지지율은 아니고요. 아마 그 당선 가능성으로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조금 전에 본 거면 뭐 80대 뭐 10몇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지율은 아니고 이제 당선 가능성으로 보면 바이든 쪽으로 또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고요. 베스트 시나리오. 그다음에 상원도 이번에 일부를 교체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바이든이 되고 상원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하원은 어차피 지고 있으니까 일사통과다. 그런 시나리오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만만치는 않아 보이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이 당선이 안 되면 사실 지금 하원을 갖고 있는데 그죠? 민주당이요. 예.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가 상원, 트럼프 대통령,
하원은 민주당 이렇게 네. 되면은 이제 불협화음이 이게 있죠. 불협화음이 있다 예. 보니까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요. 가장 좋은 현상은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또 상원도 가져가고 네. 하원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모든 정책들이 일사천리하게 가면서 시장은 방향성을 알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물론 법인세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정책을 좋아하죠. 예, 또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 좋은 그 상황은 지나가는 거죠. 어쨌든 대선이 지나가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이변 변수는 남아있지만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사실 팩트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됐을 경우의 가능성들을 보고 월가에서는 이미 뭐 친환경 관련지 이런 쪽으로 베팅이 들어오고 그렇죠. ETF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런 쪽에 조금 힘을 실어야 되나요? 네. 지금 딱 시장의 흐름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8월 초가 나스닥의 고점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스닥과 나스닥 100기업이 한 12%, 13%에서 한 15%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희도 제가 랩 상품 운영하다 보니까 예. 수익률이 8월 초에 고점을 찍었다가 그래서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고점까지 못 올라갔잖아요. 그랬는데 저희 랩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대한 비중을 실으셨군요. 네. 비중을 약 한 20% 이상 실어놨습니다. 네. 지금 지난 딱 한 달만 놓고 보면 정말로 놀랍게도 수익률이 뭐 몇십 프로가 훅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을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엑선 모바일이잖아요. 네. 참 엑선 모빌은 좀 요즘에 참 수모를 당하고 있네요. 옛날에도 이 차트 혹시 비슷한 차트가 하나 있었는데 엑선 모빌과 테슬라의 주가를 놓고 네. 테슬라가 이제 엑선 모빌을 뚫고 올라갔다. 네, 이러면서 이제 크로스오버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이제 지는 기업, 그러니까 해가 지는 기업이 엑선 모바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전통 에너지 기업으로 그렇죠. 보신 거죠? 네. 파란색은요. 네, 파란색은 넥스트에라라고 해서 네. 가장 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입니다. 기업이죠. 보시면은 지금 파란 선이 드디어 이제 엑산모빌 시가총액보다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판단하기에 앞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 석탄보다도 코스트가 낮아질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석유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추가로 투자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만큼 요즘에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 전통 석유 회사들은 그만큼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뭐 큰다 하더라도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지는 다시 못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TAN이라는 ETF가 있어요. 예. 이 종목은 제가 뭐 지난 거의 한 4, 5년 동안 계속 지켜보는 종목인데요. 주가 차트 한번 딱 보면 흐름이 딱 나오는데요. 저게 이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액션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ETF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자, 왼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2015년까지, 2012, 13, 14, 이렇게 쭉 올라가는 차트였다가 보시면은 지난 한 4, 5년, 최근 1년 말고요. 그 4, 5년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저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는 어린애랑 싸우기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네.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고 전통 에너지 쪽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 TAN이라는 종목의 퍼포먼스가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고 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그 위치가 위태로워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친환경이 정말 중요해진다. 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사태도 친환경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6개월만 놓고 보면 다시
TAN이라는 ETF가 자그마치 267%나 급등을 하고 추세선을 쭉 그어보면 과거 트럼프만 제외시켜버리면 이제 다시 이 재선상에 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바이든이 계속적으로 이제 4년 또 뭐 8년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저 차트는 계속 상향 차트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TAN만 봐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ETF가 12개가 신재생 에너지고요. 하나만 전통 석유입니다. 예. 마지막 밑에 있는 XOP라는 게 이제 전통 석유고요. 근데 보시면은 상승 여력이 한 10%밖에 안 나오고 위로 올라갈수록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ETF들인데 상승 여력 저기 보시면은 PBD 같은 경우에는 100%, 그죠? 그 다음이 뭐 59%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도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또 미래 성장성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특히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이 ETF, 이 신재생 에너지 ETF 같은 경우에는 꼭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유동원 본부장님이 이제 유한타에서 그 랩 상품 운용하시면서 글로벌적이죠 수익률이 아주 굉장히 좋다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럼 주로 ETF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개별 종목도 있고? 네, 개별 종목도 들어갑니다. 네. ETF가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의 거의 한 70%가 넘고요. 예. 네. 나머지 한 20-30% 정도를 종목으로 운용을 하고요. 종목은 정말 저희가 좋아하는 업종에서 네, 가장 중에서. 좋아하는 종목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ETF 시장이 우리보다 훨씬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 투자에서 효용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재미를 보기는 어려운데. 자, 미국의 이제 대선 관련해서 이제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얘기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됐을 경우 시장에 이제 부담감들을 많이 덜었다. 이전처럼 만약에 샌더스 이런 사람이 했을 때는 막 경악을 했잖아요. 네. 월가에서. 근데 이제 바이든은 사실은 중립적이고 좋은 얘기들 했는데 어쨌든 IT 기업에 대한 규제 얘기도 또 하나 나올 수가 있어서 바이든이 될 경우에 이제 기술주가 흔들릴 요인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좀 우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려스럽긴 하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미중 패권 싸움 중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패권 싸움에 있어서 중국이라는 국가는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국가와 관계가 돼 있는 기업에 몰아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웨이 같은 기업이 만들어졌고 또 뭐 반도체 관련 쪽에서도 지금 집중 SMIC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업종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GDP 규모로 보시면 얼마 전에 중국이 미국의 GDP 총 규모로는 돌파를 해버렸어요. 네.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미국의 대형 IT 기업을 갖다가 반독점법을 가지고 와서 분리를 시켜버리면 사실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패권 싸움에 있어서 그렇게 이길 수가 있을까 하는 걱정을 또 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친중국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기는 무리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현재 펀더멘탈을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성장주의 대표적인 지수가 뭐죠? 나스닥이죠.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반독점법이다 보니까 나스닥 100기업이란 말이죠. 예. 근데 지금 나스닥 100기업의 상승 여력을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로 돌려보면 아직 20%대 초반 정도가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답이 나와요. 그리고 나스닥 전체는 한 12% 정도 됩니다. 만약에 법인세를 28%로 올린다면 저 상승 여력이 떨어지긴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나스닥의 상승 여력은 없고 나스닥 100의 상승 여력은 한 10%대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좋다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제 나스닥 100의 밸류에이션 한번 볼까요? 정말로 우리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고 미국 경기고 이 부분인데 올해 마이너스 20%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시면 근데 저기에 나와 있지만 이익 증가율 올해 2020년 얼마죠? 12.57%. 상당히 높습니다. 내년도 15.68%. 내후년도 14.4%. 네. 이렇게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의 이익 증가율이 일어나는 업종 인덱스다.
자, 저거를 버려야 될까요? 그렇진 않겠죠.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ROE,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자본 수익률이 24.7%입니다, 올해. 나스닥 100 정말 높은 거죠. 24%대의 ROE가 앞으로 3년 정도 유지가 된다. 아니면 보시면 2018년부터 25%도 나왔었으니까 네. 저렇게 높은 ROE가 5년 연속으로 유지가 되는 업종이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투자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나스닥 중에서도 나스닥 100이 좋아 보이고 또 이 안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나스닥 100 중에서도 13개 대표 종목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요. 지금 13개 종목 보시면은 저기서 퀄컴, 인텔, 알파벳, 애플, AMD, 세일즈포스, 페이스북, 엔비디아,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줌비디오 다 들어보신 기업이잖아요. 예.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시가총액이 워낙 큰 기업들이고. 근데 그 기업들의 지금 상승 여력을 보시면 평균이 69%가 나와요. 그리고 퀄컴이 워낙 높다 보니까 퀄컴을 좀 제외하고 보자라고 하더라도 거의 50%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나스닥 100기업이 22%대인데 13개 종목은 그거의 2배가 넘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재가 가해진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이 워낙 좋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28%의 법인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승 여력이 법인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거의 한 30% 상승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저기 보시면 퀄컴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성장주 투자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대선 구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특별히 이제 IT 성장주의 이 독주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선 관련해서도 조금 더 할 얘기가 있긴 한데 여기까지만 하고 가죠. 누가 되든 간에 양수겸장으로 갈 수 있는 섹터들도 있다. 그런 네. 주목하는데 그런 섹터가 어딘지 간략하게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게 5G입니다. 5G, 예. 5G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대선이 결과가 나오다 하더라도 패권 전쟁의 가장 중심에 있는 업종이죠. 네.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사실 5G의 1등 기업입니다. 그래서 화웨이 제재가 일어나고 있으니 당연히 미국도 5G를 키워야 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뭐 신경제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5G가 필요하죠.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5G에 대한 종목 업종이고 거기에 대표적인 ETF가 FIBG라는 ETF가 있어요. 저게 이제 업종 전체고요. 예. 상승 여력이 한 40%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퀄컴 가장 대표적인 5G 미국 종목인데 네. 상승 여력이 거의 300% 가까이 나오니까 화웨이 수혜를 받는 거군요. 네, 퀄컴. 너무나 매력이 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차트 상에서도 지금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대선과 관련된 얘기를 첫 번째 키워드로 살펴봤고요. 오늘 딥사이트 두 번째 키워드는 서학개미의 전략입니다. 또 이제 동학개미에 이어서 해외 투자하는 서학개미들 지금까지는 보면 잘해오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성장주에 투자했고 이제 미국 기술주도 좀 흔들리는 국면이기 때문에 대선 구도와 관련해서 소위 해외 투자 서학개미들의 그 투자 전략은 지금은 매수 기회인가요? 네. 네. 아직까지는 매수 기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네. 있고요. 물론 만약에 지금이 닷컴 버블의 재현이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정말 고점에 다다르고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훨씬 더 시장이 많이 오르고 나서의 현상일 거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더 오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참 어렵지만 어떤 지표들을 보고 고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사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근데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될지를 지켜볼 때는 이 가장 중요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장단기 금리차 또는 물가 상승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거나 아니면 또 달러 지수의 움직임 이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10년과 2년의 장단기 미국 국채 금리 차이가 1.5%포인트까지 올라왔다. 자, 그러면 이때는 매도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과 근원 인플레이션이 지금 1%대 초중반 정도 되는데 저 숫자가 2%를 확연하게 뚫고 올라가는 숫자가 나왔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 과거에도 그랬는데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막 88이 깨져 내려오고 과거의 금융위기 때는 거의 70대까지 갔었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당연히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달러가 초강세로 가서 105를 뚫고 올라가서 120 막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닷컴 버블 붕괴 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은 서학개미들이 계속적으로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소위 서학개미들이 가서 미국 시장에서 많이 샀던 게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 네. 애플, 네. 뭐 구글, 알파벳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주로 이제 기술주 위주일 텐데, 그러면 지금 종목 포트폴리오를 본다면 기술주 좋게 보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밀고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그렇고 이제는 기술주는 가져가긴 가져가지만 비중을 좀 줄이고 전통주도 좀 섞어서 가야 되는지, 좀 지금 매수해 볼 만한 섹터나 종목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지금 섹터 한번 네. 그 이익의 변화를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아직까지도 굉장히 펀더멘탈적으로 좋아 보이는 업종들을 보면 헬스케어, IT가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컨슈머 스테이플이라고 해서 네. 소비주들이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우리는 시장 얘기하는 예, 겁니다. 미국 시장을 예.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지금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데 네. 약간의 한 10% 정도, 많이 가져가면 한 20% 정도의 가치주 내지 소비주 관련된 쪽을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IT, 헬스케어, 또 신재생 에너지, 5G 이런 쪽에 투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미국 증시, 국내도 그렇지만 이제 전체 시장 상황과 연동될 수밖에 없을 건데요. 대선 변수가 남아 있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4분기 미국 시장 전망은 불확실성 제거해서 긍정적으로 가네. 우리 같은 경우 사실은 뭐 대주 양도세 변수 이런 게 있지만 미국은 뭐 그런 변수는 없을 거잖아요, 결국은. 네. 4분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4분기는 아무래도 네. 지금 대선 때문에 네. 시장에 눌려 있는 거고, 대선의 결과가 딱 끝났는데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이제 트럼프가 거기에 승복을 했다. 네네. 자, 이러면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선의 결과가 나오고 그게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특히 내년을 바라보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4, 4분기가 눌려진다면 대선 때문에 내년 1, 4분기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를 놓고 보면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합니다. 예, 지금 현재의 M1 증가율이 40.4%나 되고요. 또 M2 증가율은 저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24%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정말 놀라운 수준의 유동성이고요. 그 표가 그냥 볼 수 있지만 마지막에 급격하게 위로 치솟은 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있다면 어떤 불확실성만 해소가 되면 아주 큰 자금이 증시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 좀 구성을 하면 성장주 비중을 한 50% 들고 가고요. 전통 IT 같은.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한 20% 정도 들고 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5G를 한 10% 정도. 네. 대신에 워낙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어떤 안전자산이 필요한데 그게 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 비중을 한 20% 정도 들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투자는 이제 원칙과 전략이 중요한데요. 또 이제 어떻게 투자를, 어디에 투자할지 그 실마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부장님 모시고 얘기를 쭉 했는데, 마지막으로 뭐 미국 주식이든 뭐 좋은 주식을 그다음에 투자할 만한 종목을 고르는 선정 기준이랄까요? 투자 팁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종목에 대한 투자 팁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정말 기존에 충실하시라. 좋은 종목을 골라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근데 가장 사실 솔직히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금리입니다. 네. 예. 자, 금리가 지금 낮은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시장은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크게 치고 들어오고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환경이 됐다.
그때는 무조건 주식은 다 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꼭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과 연관이 있는 거니까요. 가장 핵심적인 지금 투자의 기준 한 단어를 얘기한다면 금리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딥사이트 이제 뭐 한 20여일 남겨 있는 미국 대선의 그 판도와 또 판도에 따른 산업 환경, 투자 전략, 또 서학개미들의 투자 전략들 살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